부자란 누구일까요? 은행 잔고가 많은 사람? 크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가장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얼마를 가져야 부자가 되죠? 얼마를 벌어야 걱정 없이 살 수 있나요? 그 질문은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박혀 어느 순간부터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기준을 조용히 깨트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한 금욕주의도 아니고 가난을 미워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가난하게 살았고 그 가난 속에서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가 말하는 부유함은 단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만 끊임없이 허기진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지진 않았지만 마음이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후자를 부자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수입, 더 넓은 영향력. 그 욕망은 멈추지 않고 한번 기준을 올리면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감각을 잃는 순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는 달리기가 됩니다. 더 벌고, 더 쓰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한 지속적인 소모의 시간. 소크라테스는 그런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더 가벼웠고 생각이 더 맑았으며 타인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묻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들 없이도 여전히 내 자신일 수 있느냐? 그 물음은 날카롭지만 동시에 깊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갖고 있는 것으로만 설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유함은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 마음은 가난을 감내하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지키는 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시장 골목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네. 그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정말 필요해서 갖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보다 조금 더 적게 가지고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게, 훨씬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의 부유함입니다. 그 부유함은 숫자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철학자였습니다. 사람들이 탐내는 것을 그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모을 때 그는 마음을 비웠고 사람들이 명예를 쫓을 때 그는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사실을. 갖는다는 건 지키고 관리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늘 신경 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집을 하나 가졌을 때보다 집을 세 채 가진 사람이 더 자주 깨어나고 통장을 채운 사람일수록 그 숫자가 줄어드는 순간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많이 가지면 부유해질 것 같지만 실은 마음은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걸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갖고 그 이상은 흘려보냈습니다. 그는 삶을 채움이 아니라 비움으로 이해했습니다. 진짜 부자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잃을 것이 적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욕망의 반대편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자유는 줄어들고 욕망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더 넓어지고 맑아집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맑음을 부라고 불렀습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쥔 상태. 그 어떤 외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없는 것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까?
소크라테스는 그 이유를 과도한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만족하겠다는 끝없는 기준이 우리를 스스로 괴롭히고 있다는 말이죠. 그 기준을 바꾸는 순간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행복은 갖는 양이 아니라 덜 갖고도 괜찮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삶의 주인이었고 자신의 철학에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풍요의 정의를 바꿔놓았습니다.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조금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풍요라고요. 그가 말한 적게 가진다는 건 가난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 덜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 삶에 꼭 필요한지를 분별하고 그 나머지는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잃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꼭 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에 가볍게 얹어 놓은 산,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둘 줄 아는 태도, 그 태도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져봤지만 그것이 자신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만이 그 가벼움의 가치를 압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언가를 잃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잃는 일을 슬퍼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잃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움켜쥘 때 시작됩니다. 사람도, 돈도, 기회도 모두 내 안에 붙잡아두려 할 때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반면 소크라테스처럼 적게 갖는 법을 익힌 사람은 잃는 일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말하지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에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네. 그 말은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한 수용입니다. 내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이 없다는 깨달음은 세상 어떤 위협 앞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작은 기쁨에 감사할 수 있고 지나가는 것에 미련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이라는 하루가 스스로 충분한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어떤 통장 숫자보다 훨씬 큰 부를 만들어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운가? 그 물음 앞에서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도 편해질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벌면 이 불안도 초조도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진짜 무거운 건 지갑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좋은 옷도 없었고 큰 집도 없었고 명예를 사기 위한 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누구보다 평온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부자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자기 욕망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 그가 곧 부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진 만큼 불안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이 벌지만 더 많이 써야 하기에 오히려 여유는 줄어들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무언가를 갖고 있음이 아니라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생각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지갑을 비우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무게를 내려놓으라고요. 나는 지금 이만큼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만족은 가진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능력에서 비롯되니까요. 어떤 이들은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비교하고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삶이 초라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안에 묵직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며 조바심을 내지 않고 자신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많음을 쫓기보다 가벼움을 선택한 삶, 그런 삶은 말이 없고 과시가 없으며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진심이 담깁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부는 밖에 있다고, 어딘가에 쌓여 있고 누군가에겐 넘치도록 있고 나에겐 늘 모자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내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바쁘게, 더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착각을 조용히 깨뜨립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는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네. 이 말은 지금의 세상에선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모릅니다. 내 통장 속 잔고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말이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가난한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본 사람들 대부분은 그가 누구보다 여유롭고 품이 넓다고 느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졌는지를 따지기보다 자신이 무엇으로도 정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곧 욕망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숫자로, 위치로, 평판으로 스스로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 삶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비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더 갖는 대신 자신을 더 알아가려 했습니다.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 무엇을 보면 질투가 나는지, 왜 어떤 것을 갖고 싶은지를 천천히 깊이 반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 시간은 오래 걸렸고 그 과정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그는 이 세상 어떤 부자보다 더 단단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지라고, 더 벌고, 더 사들이고, 더 채우라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되묻습니다. 너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 더 좋은 집일까? 더 많은 돈일까? 아니면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단단해진 내 마음일까? 부는 바깥에서 쌓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쌓는 것입니다. 그 부는 누가 빼앗을 수 없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작은 것 하나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삶의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늘 조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갖추면, 조금만 더 알아주면 비로소 편안해질 것 같죠. 하지만 그 조금은 끝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사실을 아주 일찍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췄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의 발걸음을 조금 앞에서 스스로 접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자, 그가 진정한 부자다. 이 말은 부자의 정의를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부자를 숫자로 설명하지만 그는 만족이라는 감각으로 말합니다. 만족은 비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바라던 것이 오지 않아도 지금 이만큼이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 한마디 충분하다라는 말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는 멈춤이 있고 수용이 있고 욕망을 고요히 바라본 뒤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결심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진 게 없어도 풍요로웠고 인정받지 않아도 당당했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도 주눅 들지 않았고 명예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안에 충분하다는 감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충분하다고 말하나요? 아직 멀었다고, 아직 안 된다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내 삶을 유예하고 있진 않나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삶을 가짜 풍요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넘쳐 보이지만 안으로는 늘 결핍을 느끼는 삶. 진짜 풍요는 덜 갖고도 괜찮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건 무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일입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평범한 하루에도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언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그쳐도 당신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이만큼으로 충분하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부유한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빠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얻으려는 것을 그는 천천히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빠르게 부자 되는 법을 말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가장 느린 길을 택했습니다. 그 느린 길의 시작은 욕망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원하지? 정말로 이게 필요한가? 이걸 갖는다고 내 삶이 나아질까? 이 질문을 날마다 반복하며 그는 욕망을 줄였고 그 줄어든 욕망만큼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부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도망이라고, 현실을 외면하는 위안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반문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얻은 것들이 정말 너를 자유롭게 했는가?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얻고 나서도 오히려 더 조급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더 불안해지곤 합니다. 그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욕망의 감옥 안에 들어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가장 확실한 부의 길은 갖는 법이 아니라 덜 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욕망이 줄어들면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고맙고 따뜻한 밥 한 끼가 충만하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가 인생을 견디게 해줍니다. 이런 감각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는 그런 부유함을 자기 안에서 길러냈고 그 길은 결코 빠르지 않았지만 결국 누구보다 단단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도 지금 가장 느리지만 확실한 길 위에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그 길 위에 그 길을 걸어가는 당신은 이미 부자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가 아니더라도 삶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무엇을 잃어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조금만 더 벌면 여유가 생길 거야. 하지만 그 조금은 언제나 손에 닿지 않는 거리만큼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 한쪽이 텅 빈 채 남아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결코 부자가 아니다. 그 말은 부유함이 물리적인 양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내 삶에 얼마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가, 그게 진짜 부의 척도라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자신을 살폈습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요. 그래서 그는 돈이 없어도 자유로웠고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바깥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누가 나를 부러워하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나 자신을 깎아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삶의 기준을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질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가장 내밀하고 고요한 질문,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가진 게 많아도 스스로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결핍이고, 많이 갖지 못했더라도 자기 삶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건 충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이 단순한 진실을 남깁니다. 부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에 이끌립니다. 더 벌어야 안정된다.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삶의 대부분을 더 벌기 위한 계획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흐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더 많이 벌수록 너는 더 자유로워지는가? 그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은 것을 잃고 있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잃고, 관계를 잃고, 몸의 여유와 마음의 평온을 잃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벌면서 동시에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가치의 질서를 지켰습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은 나중인지, 무엇은 빼앗길 수 없고, 무엇은 언제든 내려놓아도 괜찮은지를 끝없이 되묻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이 갖기보다 더 적게 뺏기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생활을 누리지 않았고, 오래된 옷을 입고 매일 같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단단했고, 생각은 넓었고, 관계는 깊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는 대신 고요한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잠시 그 중심을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만큼 무엇을 잃고 있는가? 혹은 지켜야 할 것들을 조금씩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삶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은 고요, 진심, 사랑, 존중,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본질을 매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잃어도 괜찮을 줄 알고 놓아도 무너지지 않으며 욕망보다 평온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바로 더 많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벌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스스로를 잃고 있지는 않은지 이따금씩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을 때를 가난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전혀 다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가난한 이는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늘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 삶을 거꾸로 비춰줍니다. 가진 게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원하고 더 채워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일 수 있다고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욕망을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다스렸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기 전에 나는 정말 이게 필요한가? 라고 묻는 삶. 그 물음 하나로 그는 수많은 불필요한 것을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 안에서 충분함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건 물건이 아니라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여유를 찾고 조금만 있어도 감사할 줄 알며 사람 사이에서 욕심 없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작은 것에도 깊이 머무를 수 있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것을 오래도록 아껴 씁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욕망이 조용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 더 있어야지라는 마음이 노력의 이름으로 둔갑하는 걸 봅니다. 그럴 땐 잠시 멈춰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욕망은 성장을 위한 걸까? 아니면 불안에서 비롯된 걸까? 불안에서 비롯된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고 결국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천천히 쌓아 올린 만족은 작고 단단한 평온을 남깁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평온을 불화했고 그걸 가진 자를 진짜 부자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어쩌면 더 덜 바라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보다 바라지 않는 마음이 더 큰 자유를 줍니다. 가장 적게 바라며 가장 깊이 사는 삶. 소크라테스가 말한 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그 자리를 향해 걷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